번째,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첨단 산업군 중에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산업군 또는 성장에 있는 산업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PBR이 0.7 이하이며 무형 자산은 50% 정도만 인정하고 ROE는 5% 이상인 경우에 좋은 회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총액이 연간 매출보다 낮아야 됩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 50% 이하이고 유보율이 1000% 이상이면 좋겠죠.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가급적 독점 회사이거나 산업군 중에 3위 내에 있는 회사일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주주와 관계인의 지분 합산이 33.4% 이상이 될 것. 중요하죠. 여섯 번째로는 PBR 밴드가 하단에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다우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전체 시장이 상승세일 때가 하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스권일 때 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30년 주기 또 10년 주기의 재고 흐름이라는 이런 것도 참고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관이 개인보다 매수 우위에 장기적인 매수가 이어질 때 그때 이렇게 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고요. 아홉 번째는 기술 개발 특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제품 출시가 되어야 됩니다. 열 번째는 매출의 해외 사업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1번째는 매출의 비중이 특정 고객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열사라든지 다른 이유에 따라서. 그리고 12번째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13번째는 국가적인 투자 진행을 위한 산업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로봇 산업이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미래 아주 전망이 있는 투자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14번째는 윤리적 문제라든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반짝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지 한번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14가지 좀 많아 보이지만 이걸 다 검토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가지 정도 보신다면은 이점 하면은 투자할 회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잦은 매수라든지 매도는 증권사만 배부르게 하죠. 수수료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 코스피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처럼 주식도 할 때가 있고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ETP 투자입니다. ETP 투자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 금이라든지 골드, 은, 동, 커피 등과 같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물은 아닙니다. 지수이기 때문에 특정 ETF가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주식 HTS에서 ETF 메뉴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살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습니다. 주식만큼 매우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진 않는데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간다든지 또 올라간다든지 또는 금리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간다든지 또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주식과 관련된 지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종목이 있는데요. 그 코스피 200의 상승과 하락을 추종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경우는 보통 2배 이상의 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2배, 또 내려갈 때도 2배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스피 200 레버리지라는 것이죠. 코스피 200 지수가 2% 상승하면 4%가 상승하고요. 2%가 하락하면 반대로 4%가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이미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로 하락이 되고 있을 경우에 인버스라는 ETF가 있거든요. 인버스에 투자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은 곡소리 낼 때 오히려 인버스에 투자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펀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펀드 전문가는 많은 정보를 최단 시간 내에 취득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원들과 연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소프트웨어가 매수매도를 진행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펀드 회사에 위탁하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펀드 매니저도 사람이고 전 세계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라가 돈이 필요하면 정해진 일자까지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때 발행하는 것이 국채입니다. 나라에서 발행하니까 국채가 되고요. 일정 기간이 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주니까 손해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가 부도가 없는 한요. 지방에서 발행하면 지방채가 되고요.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가 됩니다. 여기서 회사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행한 회사가 부도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채권을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또는 주식의 그 사이트 있죠. 사이트에서 HTS에서 ETF 채권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ETF 설명드렸죠. 채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는 특별히 더 공을 들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라면은 ETF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겠죠. 이외에도 많이 있으나 기초적인 내용을 좀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척, 친구, 인척을 통해서 아는 동네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과 같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직장인의 기본 재테크는 은행 이자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우선하시고 큰 돈이 아닌 투자금으로 고위험에 고수익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니 그럼 참고하시고요. 참조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방법이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